자, 시작해 봅시다. 2013년도 실시했던 2013년도 6월 모의고사 여러분들이 6월, 9월 그리고 10월에 대한 숙제를 내드렸는데요. 질문상 먼저 6월부터 받겠습니다. 6월 몇 번 해볼까요? 다 푸는 학생도 있고 뭐 풀었어요? 하나도 안 푼 거 아니야? 진짜야? 하나도 안 풀었어? 영대 안 풀으면 이 수업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자, 질문해 봅시다. 2월 거의 질문 8번이요. 8번인데요. 8번 그림가는 수소 원자의 주기합니다 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를 나타냈습니다. n 이퀄 1, 2, 3 그리고 무한대를 나타냈네요. 이렇게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전위를 나타내는데요. 현재 이렇게 제시한 전자전위 A는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무한대로 올라가는 이 전자전위 A라고 해놨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반대로 무한대에 있다가 N 이퀄 1로 내려오면 우리가 라이먼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다시 말하면 라이먼 무한대가 되다 보니까 A를 우리는 라이먼 무한대의 마이너스 계열 무슨 뜻입니까? 무한대에서 N 이퀄 1로 내려오는 것은 그 반대되는 에너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B는 어떻게 된 겁니까? 2에서 1로 떨어지는데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이게 라이먼 1이 되겠습니다. N 이퀄 1로 떨어지는, 다시 말하면 자외선으로 떨어진 놈들인데요. 2에서 1로 떨어지다 보니까 라이먼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잖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던 가시광선 영역은 비지블 라이트, 가시광선 영역 이게 대략 한 700 나노미터에서 400 나노미터까지의 파장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랍니다. 400 나노 이쪽이 이제 보라색깔 되는데요. 보라색 더 넘어에 있다 해서 자외선 이용을 쓰겠고, 한글로 자외선 다 쓰기가 힘들어서 UV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라이먼 1의 에너지는 자외선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놈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고, 그러니까 진동수는 커지면서 에너지 역시 커지는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라이먼 1 쓴다면 라이먼 2, 이거는 이렇게 떨어지는 게 라이먼 2가 되겠죠. 3에서 2로 떨어지는 딩딩하다가 라이먼 무한대 이렇게 쓸 수 있겠다고요. 이해됐어요? 그럼 400에서 700, 700에서 400 사이로 떨어진 것들은 N이고 2로 떨어지는 발먼 계열에 해당하는 놈들이 되겠습니다. 그림 나는 수소 원자의 2s와 2p 오비탈을 나타냈죠. 야상민 중 옳은 것을 골라보자 했습니다. 가의 A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했습니다. 이래서 무한대로 뗐다 했잖아요.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로 떼다 보니까 이 놈은 결국엔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에 해당하죠. 그래서 기억력이 옳은 말로 쓸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가의 B에서 나오겠습니다. B. 요건 자외선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고에너지에서 저에너지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빛을 방출합니다. 이런 얘기도 역시 잘 돼 있죠. D건 나의 2s와 2p 에너지 준위는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2s와 2p 오비탈을 그렸는데요. 수소 이외라면 2s보다 2p의 에너지가 높아요. 그러나 수소잖아요. 수소에서는 2s와 2p의 에너지 준위가 서로 같습니다. 헬륨 이상에서는 2s보다 2p의 에너지 준위가 높습니다. 맞는. 그래서 나의 2s와 2px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가에서 n 이퀄 2의 에너지 준위. 바로 이놈이죠. n 이퀄 2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는 모두 다 2s와 2p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은 얘기가 맞다 되겠네요. 수소이니까 2s와 2p의 에너지 준위가 서로 같습니다. n 이퀄 2에 해당하는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전자껍질 에너지는 마이너스 2제곱분의 K로 표시할 수 있겠다고요. 이해됐어요? 8번 문제 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12번이요. 12번 문제요. 시험 지었습니까?
시험지 없어요? 지난주 수업 들어왔어 안 들었어? 그 화요일 날 하나도 안 받았어. 안 가져온 거야? 네. 자, 10 몇 번 해달라고요? 12번이요. 12번 문제요. 그리고 원소 A, B, C의 제1부터 제4 이온 에너지 각각 에너지에 대한 비율 E1 대비 이 n번째 에너지를 나타낼 거예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과 그리고 칼륨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A를 봐보면 E1 대비 E2가 왕창 커진 느낌이죠? 정리됐습니까? A는 E1 대비 E2의 에너지가 9.2로 왕창 커졌잖아요. 반면 B는 2.0, C는 3.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반면 D는 7.3이나 되네요. A하고 D는 E1 대비 E2가 왕창 커진 그림을 볼 수 있겠고, 그 말은 A하고 그리고 D에 해당하는 놈들은 한 개의 전자, 한 개의 원자가 전자 떼고 두 번째 전자 껍질 뗄 때, 안쪽 전자 껍질 때 에너지가 왕창 필요하다는 뜻에서 A하고 D는 일종 알칼리 금속에 해당하는 놈들이 되겠습니다. A하고 D는 나트륨과 칼륨에 각각 하나씩 배분될 수 있겠습니다. 반면 B는 E1 대비 E3 하니까 10점으로 왕창 커졌죠. 이해됐습니까? B는 E1 대비 E3째가 왕창 커진 것을 볼 수 있겠고, 하나 띄고 두 개 뗄 때까지는 적당하게 뗐지만 세 번째 뗄 때 왕창 커졌다는 것은 원자가 전자가 두 개 있다는 뜻이 되겠고, 얘는 이족 원소로서 마그네슘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스럽게 C는 E1 대비 E4가 왕창 커진 것을 볼 수 있겠고요. C는 E1 대비 E4가 20.0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뗄 때 왕창 커졌다는 것은 세 번째까지 뗄 만하다. 원자가 전자가 세 개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13조 원소인 C는 알루미늄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A는 2조 원소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아니요. A는 1조 원소입니다. 기억력이 옳지 않아 되겠네요. 니은 B와 C가 안정한 이온 되었습니다.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 안정한 이온 되면 얘는 원자고 10번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같습니까? 하는데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모두 다 10번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니까 같다 할 수 있겠죠? 다음 D에서 E3는 E2보다 더 큽니까? 하는데요. 우리가 순차 이온에너지를 여러분한테 소개하면서 E1 한 개 띄는 거, E2 두 개 띄는 거, E3 세 개 띄는 거, 이건 항상 커져요. 계속 커져요. 이거 작아진 역사 없어요. 근데 그럼 순차 이온에너지는 왜 씁니까? 아까 이런 것들처럼 한 개 띄고 두 개 뗄 때 왕창 커집니까? 1조. 한 개, 두 개 뗄 때까지 적당히 있다가 세 개째 왕창 커집니다. 2조. 원자가 전자 두 개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n번째하고 n 플러스 1번째가 이렇게 왕창 커질 때 이게 뭡니까? 하면 원자가 전자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순차 이온에너지를 여러분한테 소개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12번 이해되겠습니까? 또 다른 질문 있거든요. 14, 15번. 14, 15번. 그 시험 접다는 사람은 선생님 단톡방에 내가 파일 올려놨잖아. 파일 올린 거 저기 핸드폰으로라도 보고해. 핸드폰 꺼내서 시험 접는 사람은 핸드폰 보고서라도 같이 보세요. (14번) 문제. 그러면 임의 원소 ABCD의 전기 음성도를 상대값으로 나타냈잖아 했습니다. ABC는 각각 산소, 플로린, 그리고 나트륨과 마그네슘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전기 음성도 몇몇 가지 원소들은 좀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미주기에 해당하는 놈들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리튬, 헬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1.0, 1.5, 2.0, 2.5, 3.0, 3.5, 4.0 이거는 0.5씩 순차 소요되다 보니까 등차 소요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외울 거는 없었죠. 한 세 가지 원소의 전기 음성도 여러분한테 외워달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 외워달랬습니까 하면 수소 2.1 외워달랬습니다. 나트륨 0.9 외워달랬습니다. 그리고 CN 염소 3.0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쌤 지금 산소 전기음성도 3.5, 플로린 전기음성도 4.0, 나트륨 전기음성도 0.9까지 나오는데 그 마그네슘은 얼마입니까? 보다시피 같은 쪽에서 밑으로 내려가니까 어때? 커져 작아져? 작아지네요. 같은 쪽에서 오른쪽까지 어때? 커지죠. 그렇다면 마그네슘은 0.9보다는 크고 1.5보다는 작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습니다. 실제 값은 1.2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가 전기음성도 A, B, C, D 열어놨습니다. A 누구겠습니까? B는요? 좋습니다. C는? 산소, D는? 플로르,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14번 네 가지 원소의 전기음성도 그 X와 ABC가 누군지 매겨놨는데요. 기억 보겠습니다. A, D가 결합해요. 나트륨과 플로린이 결합해요. 기억. 그럼 나트륨과 플로린은 1+1- 이온 결합을 하겠군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질문입니다. 화합물의 화학식은 AD, 예, 나트륨 A에 플로린 D 쓰면 잘 되겠죠? 되겠습니까? 니은 B와 D가 결합했습니다. B, 마그네슘, D, 산소가 결합했답니다. 금속과 비금속 결합입니다. 무슨 결합입니까? 예, 당연히 이건 이온 결합이죠. 그래서 공유 결합입니까? 했다면 니은 아니요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됐나요? 다음 B건 C2 분자를 보는데요. C가 산소였거든요. O2가 되겠습니다. 산소는 이중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의 공유 전자쌍이 있다? 아니죠. 두 쌍의 공유 전자쌍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14번 얘기해봤고요. 15번 문제를 다시 보겠습니다. (15번) 염기의 정의의 예와 몇 가지 화물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염기라고 정의 내린 것에 대해서 아레니우스는 했습니다. 아레니우스는 물에 녹아서 OH- 내놔야 돼요. 뒤에 AQ 써놨죠. 무슨 뜻이야? 그렇죠. 수용액에서 OH- 내놔야 돼요. 라는 아레니우스의 정의였습니다. 반면 브레스테드 로리의 정의에 의하면 H+ 이걸 수소 이온 또는 양성자라는 힘을 쓰기도 하겠는데요. 이걸 뭐하자? 받는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수소 이온을 받는 형식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화학 반식 가나다에 대한 내용인데요. 했습니다. 먼저 기억. 가에서 수산화트륨은 아레니우스 염기입니까? 했어요. 가에서 NaOH 솔리드네요. 이거를 물에 집어넣으니까 OH-가 액큐어스 보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가에서 아레니우스 염기입니까? 수산화트륨은 맞다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럼 나의 반응식을 봤는데요. 나의 반응식은 NH3 암모니아 가스가 해놨습니다. HCl 이거 역시 뭐라? 가스라고 HCl은 액큐어스 해놨네요. 즉 염산에다가 암모니아를 가해주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NH4 플러스와 Cl-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에서 암모니아는 아레니우스 염기입니까? 했어요. 암모니아 직접 OH- 내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암모니아는 H+ 수소 이온을 또는 양성자를 누구한테서 HCl부터 받았습니다. 따라서 얘는 아레니우스 염기는 될 수가 없고요.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는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얘기는 틀렸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럼 세 번째 다이 반응을 봤는데요. 다는 HCl 가스와
물을 집어넣어 봤더니 리퀴드를 집어넣었더니 H3O 플러스와 Cl-로 나눠진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물은 브레스텔 로리의 염기입니까? 라고 했어요. 이 H 플러스를 받아들였죠. 그죠? 그래서 브레스텔 로리의 염기가 가능하죠. 물은. 이해됐습니까? H 플러스를 던져주는 염화수소는 브레스텔 로리의 산으로, 그리고 H 플러스를 받아들이는 물은 브레스텔 로리의 염기로 동작함이 옳다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3년교육 정의 꽤 중요하죠. 15번 이해되겠습니까? 네. 예, 또 다른 질문은요? 18번 문제요? 9번이네요. 19번 문제요? 문제. 그림 가나는 DNA를 구성하는 염기인 구안인 그리고 사이토신 구조식을 나타내시오 해봤습니다. 우리가 인, 당, 염기 한 세트를 뭐라 부르지? 그렇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러요. 이때 인을 보통 동그랗게 쓰고요. 그렇지? 당은 오각형으로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염기는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네요. 인은 인산인데요. 이는 인산이었습니다. 당을 오각형으로 썼습니다. 오각형으로 쓴 것은 탄소가 몇 개? 5개 있어서 오탄당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그래서 DNA를 구성하는 오탄당 이름 뭐죠? 디옥시 리보스라는 탄소 5개짜리 당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염기 생명과학에서 쓸 것을 좀 생각해 볼게요. 생명과학에서 쓸 염기는요, 퓨린계 염기와 피리미딘계 염기로 구분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기는 루이스 염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질소가 잔뜩 있거든요. 이 질소가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루이스 염기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퓨린계 염기는요, 고리가 2개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고리가 2개 있습니다. 피리미딘계 염기는 고리가 1개 있습니다. 이건 생명과학 쪽에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퓨린계 염기는 아데닌과 구아닌이 있습니다. 피리미딘계 염기는 타이민과 사이토신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면 아덴과 타이민은 수소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중의 수소 결합을 하고요.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삼중의 수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성격은 뭡니까 하면 이 실성격은 공유 결합입니다. 그럼 옆에 염기와 또 다른 염기 사이에 이렇게 점선을 그어놓을 수 있는데요. 이런 점선을 그어놓은 것은 수소 결합입니다. 그리고 인당 염기 한 세트에 또 다른 당의 인이 이렇게 추가적인 공유결합하면서 쭉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DNA에서 당과 결합합니까? 하는데 지금 연결했잖아요. 염기니까 당과 결합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 가는 DNA의 당과 공유 결합합니다. 이해됐습니까? 나는 5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습니까? 해요. 나의 질소 한번 세보십시오. 몇 개 보입니까? 3개 보입니다. 질소마다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씩 있습니다. 산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있습니다. 그러면 토탈에서 몇 개 나오겠습니까? 예, 5개의 비공유 전자쌍을 볼 수가 있죠. 이해됐습니까? 가나는 DNA 이중나선 구조에서 짝을 지어 수소 결합합니까? 했어요.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있잖아요. 예,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그렇게 수소 결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자, 또 다른 질문 한번 해볼까요? 20번 문제. 표는 염산에 수산품을 집어넣었잖아요. 가나다에 존재하는 이온의 개수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염산의 양은 일정하고 그리고 수산화품의 양을 10, 30, 60 중에 하나 했는데요. 여러분한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쳤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노트 하나 준비해 보시고요. 그래프 그리는 거. 예, 그렇죠. 여러분들 상용이 중화 반응을 양적 관계가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내년에 써먹어야 되겠습니다. 혹 과거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내후년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정량의 염산에 수산화품을 집어넣는 과정이에요. 참고로 색깔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온계수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구경하는 이온들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CL- 일정하게 그릴게요. 2N기 정도 나와볼까요? Na 플러스 일정하게 올라오는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구경꾼 이온의 개수가 서로 같은 여기가 중화점이 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알자 이온에 해당하는 수소 이온 그리고 수소 이온은 어떤 그래프를 그리겠습니까? 인데요. H 플러스 개수는 CL- 개수하고 처음부터 같은 개수만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점점이 줄어들어서 안 보여 하는 그래프가 나와야 되겠죠. H 플러스겠습니다. OH-는 집어넣은 대로 중화 반응이기 때문에 안 보이다가 이후에 Na 플러스의 비율과 같은 비율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겠습니다. 그래프 이해됐습니까? 그림을 그리는 순서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아무것도 안 났습니다 하겠네요. 처음 아무것도 안 났습니다. 이때 이온의 개수를 그리겠는데요. H 플러스가 2N개, CL-가 2N개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후에 중화 반응하는데 요걸 20ml 넣으니까 중화 반응이 완료됐다 할게요. 20ml만 넣었습니다. CL-2N개는 변함이 없다 했습니다. 이때 H 플러스는 반절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Na 플러스가 올라왔죠. 그리고 보이고 있습니까? 네. 중화 반응을 완료시켰습니다. CL-가 2N개 있겠고 Na 플러스가 2N개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30ml째 넣어봤습니다. 30ml째 넣으면 이제 Na 플러스가 3N개로 올라가죠. CL-2N개는 그대로 유지되겠고요. 이후에 OH-가 N개만큼 올라오고 있네요. 40ml째 넣었습니다. 좀 배포가 그런데 40ml째 넣으니까 Na 플러스가 4N개로 올라가고요. CL-가 2N개, OH- 2N개 이렇게 되고 있네요. 60ml째 넣겠습니다. 60ml째 넣으니까 Na 플러스가 몇 개요? 6N개 올라갔습니다. CL-2N개, OH- 4N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 시사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하는 부분인데요. 중성되기 직전까지 또는 중성되기 전까지 이 그래프에서 총 이온수는 4개 되고 있습니다. 총 이온수는 4N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총 이온수는 4N개로 총 이온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총 이온수가 6N, 8N, 12N개로 올라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총 이온수의 변화를 보게 됩니다. 중화 반응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총 이온수가 4N개로 유지됐습니다. 그 총 이온수 4N개는 첫 스타트하는 4N개와 동일했습니다. 반면 중화가 완료된 이후부터는 총 이온수는 넣어준 수산화품 개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 기울기는 원점에서 출발되는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30ml째는 6N, 40ml째는 8N, 60ml째는
12N개로 그렇게 총 이온수가 올라가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그래프에서 총 이온수에 대한 CL-의 개수는 2분의 1을 차지합니다. 반면 중화가 완료된 이후부터 총 이온에 대한 Na 플러스의 비율이 역시 2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용액에서 가장 많은 이온은 구경하는 이온이었습니다. CL-다 아니면 Na 플러스였습니다. 원 그래프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한테 (30ml째와) (60ml째) 어떤 비율이 나옵니까? 3대 2대 1로 나오고 있습니다. 30ml째 3대 2대 1 3대 2대 1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30ml째와 60ml째 이해됐습니까? 30ml째 3대 2대 1 60ml째 3대 2대 1 나오고 있습니다. 뭘 물었겠습니까? 10ml째를 넣었습니다. 이해됐어요? 10ml째면 2대 1대 1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1대1 되는 비율이 한 번 보이고요. 2대 1대1 되는 비율이 2대 1대1 되는 비율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3대 2대 1 나오는 비율이 역시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중화 반응의 중화 적정 이 그래프가 일단 메인입니다. 그런 뒤에 서로 다른 부피로 혼합한다든지 그 얘기들이 추가적으로 이 그래프 위에서 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과학을 가는 과정에서 이게 당장 필요하지 않는다 했어요. 가자마자 바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특히 양쪽 관계 매우 많이 힘들어요. 이 그래프를 자유자재로 그릴 수 있어야 되겠고 머릿속에 기억해 놓은 걸 끄집어내서 문제 풀이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요건 정리할 시간 조금 더 드릴 테니까 한 3분 있다가 새로 시작할게요. 먼저 정리해 보십시오. 색깔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필 한 개가 부족해요. 근데 이거 몇 점 만점이에요? 2점짜리가 10개, 3점짜리 10개, 합이 50점이고요. 보통 1등급 컷은 한 44점에서 46점 이 정도 사이에서 보통 불켜요. 뭐 난도가 조금 쉬울 때는 좀 더 올라가게 하겠습니다만
자, 지금 여러분한테 일가삼연기 다시 말해 염산 수화를 집어넣는 과정을 소개했는데요. 이제 추가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염산에 수화칼슘 다시 말하면 이가 염기를 넣어보겠습니다. 황산에 수화칼슘 일가 염기를 집어넣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건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별도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가산염기 이 중화접종에 대해서 이용계 수익가나 추이에 대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가산염기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는지 일단 먼저 그려야 될 것은 항상 말하지만 구경군이부터 먼저 그려야 됩니다. CL- 되겠습니다. 요거 이행기일게요. 그러면 이렇게 주르륵 올라가서 CR 칼슘 슈퍼스가 되는데요. 중화 포인트가 여기입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화 포인트, 중화점은 수소 이온도 수산이온도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경하는 이온들로만 그 용액이 채워져야 됩니다. 원마이너스 2N개, 2 플러스 2N개 그렇게 있지는 못한다고요. 칼슘 플러스가 N개 되는 여기가 중화점입니다. 수소 이온은 염화이온과 같은 개수만큼 있다가 중화 포인트에 가서 내려와서 안 보여 하는 수소이온은 봐시죠? 좀 전에 일가산염기였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하고 올라가는 비율이 뭐다?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칼슘 플러스 하나에 수소이온이 2개 나오는 비율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비율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포인트가 꽤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반면 황산에 수소를 넣었습니다. SO4 2-가 N개 있습니다. Na 플러스 얘는 2N개 되는 여기가 중화점이 돼야 되겠군요. 수소연은 황산보다 2배 더 많은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는 100% 이온화되지는 않는데 일단 화원 정도 과정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계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칠 때까지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대학교 가면 이렇게 안 가르쳐요. 황산은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H 플러스 할 수 있겠죠? OH-는 똑같습니다. 중화 포인트까지 받아치다가 나트륨 올라가는 비율과 똑같이 OH- 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인천과거에서는 이가산과 이가염기의 중화 접종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H2A하고 BOH2 이렇게 집어넣으면 하는 부분이었어요. 역시 구경하는 A에 2-가 N개 있으면 구경하는 B2 플러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건 이쪽이 중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H 플러스는 한데 H 플러스는 2N개에서 출발되는 H 플러스를 봐야 되겠죠. 중화 포인트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받아쳐요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H 플러스 OH-는 받아치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때 이런 비율 가지고 올라오게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어디가 재밌는 포인트입니까? 라는 거예요. 어디가 재밌는 포인트입니까? 하면 여기가 재밌는 포인트가 됩니다. 여기가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이쪽이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면 2대 1로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2대 1로 있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요건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별도로 꼭 다시 한 번 더 그려 보시면서 연습해 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일가산염기 중요하죠? 그걸 바탕으로 이가산염기의 중화접종에 대한 내용도 필요할 것 같네요. 6월에 또 다른 질문 됐거든요. 6월 질문 다 없습니까? 네. 자, 그럼 이번엔 9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거 꺼내시고요. 역시 프린터 없는 학생들은 핸드폰으로라도 일단 봐가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9월 거에 질문사항 몇 번 할까요? 9월 거에 9번 문제. 9월 그림은 임의 원소 A, B로 이루어진 분자 가나다 1몰의 질량을 성분 원소의 질량으로 각각 나타냈습니다. A 원자는 스몰 a, B로 나타냈고요. B 원자는 A보다 더 크대요. 이런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X축 B의 질량이랍니다. Y축 A의 질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A 질량이 2A였어요. 이렇게 B가 있으면서 화물가 4B 하면서 나 A에 B 하면서 다 이제 여기 나오고 이게 다야. A 원자를 스몰 a, B 원자를 스몰 b로 삼았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근데 화물가는 그 화물 1몰에 A가 2A 질량만큼 있었답니다. A가 두 개 있다는 뜻이죠. 화물가는 A2 하면 B는 하나 있네요. 이렇게 쓰겠습니다. 화물라는 A가 하나 있을 때 B가 2A 두 개 있는 거예요. 화물탄은 A가 두 개 있을 때 B가 4개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몰의 가에는 했습니다. 가 1몰에는 2몰의 A 원자가 있어요. 괜찮죠? 됐습니까? 다음 분자식은 했습니다. A2B4야. 괜찮나요? 그 다음에 1몰당 질량은 가와 나가 어떤 관계 있습니까? 하네요. 뭐 당연히 B가 더 무겁다 했으니까 B 두 개 있는 이게 더 무겁겠네요. 대표적으로 N2O와 NO2와 N2O4가 있겠습니다. 많이 보는 놈들이죠. 그래서 분자량 따지면 N2O 아산질소 44와 그래서 14질소하고 16 되는 거죠. 이거는 46이 되네요. N2O4요? 92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구번 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요? 8번이요. 8번 문제. 그러면 몇 가지 원소의 전기 음성도를 주기에 따라서 나타냈습니다. 같은 점선이 연결된 원소는 같은 족에 속하는데요. 해봤습니다. 2주기, 3주기, 4주기랍니다. Y축은 전기 음성도를 나타내는데요. 전기 음성도가 4가 되는 2주기 원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A, 누굽니까? 필로 그렇죠. 우리가 이건 실제값을 알고 있다 보니까 매입이 되는 거잖아. 플로린. B는 3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염소죠. 그 선으로 연결된 것은 같은 족이라 했거든요. C, 어차피 플로린, 염소, 그 다음엔 브로민 되겠습니다. 브로민은 대략 한 2.8 정도 되는 걸로 기억되고 있고요. 되겠습니까? 됐나요? 네. 전기 음성도가 1이에요. 2축인데 전기 음성도가 1이에요. 누구지? 리튬. 나 이거 리튬이네요. 그 다음에 살짝 내려가는 그림입니다. 요래놓고는 D 되어 있습니다. D 누구겠습니까? 예, 나트륨이죠.
그래서 A, B, C, D 누군지 매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써놓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알겠습니까? 질문. 같은 족의 원소에서 원자번호 증가하니까 전기염수 농도는 감소하죠. 이해됐습니까? 같은 족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전기염수 감소하는 것을 얘기입니다. 원자가 전자수는 했습니다. B. 원자가 전자수 17쪽입니다. 7개입니다. B요? 이거는 1쪽이니까 1개죠. 됐습니까? 됐나? 네. 쌍극자 모멘트를 물었어요. H2를 물었습니다. F2잖아. 아니 똑같은 놈들끼리 공개를 했는데 쌍극자 모멘트 있겠어요? 없어요. 없죠. 되겠습니까? 되셨나요? 네. 또 다른 질문은요? 14번. 14번 문제요. 임의 원소 A, B로 구성된 액체 상태의 화물 X의 전기 분해 장치를 얘기했어요. 이때 플러스 극에서 생성되는 기체 A2와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되는 기체 B2의 몰수비가 1대1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알고 있겠죠? 누굽니까? 그죠? 물리적인 분해예요. 네. 14번 문제 푸는 거죠. H2O의 전기 분해. 참고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과거 1학년들이 이제 기말고사 파트에서 배워야 될 게 뭡니까 하면 수용액의 전기 분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수용의 전기 분해는 안 가르쳐요. 그냥 맹물의 전기 분해 그리고 요만한 용융액의 전기 분해를 가르치면 돼요. 이제 학년도 올라가면 물을 전기 분해한다고 아무 전해질에다 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물이 전기 분해에 사용 가능할 수 있는 전해질과 그렇지 못한 전해질에 대해서 소개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한테는 물이 전기 분해에 사용 가능한 전해질 물에다가 플러스 수산화투입니다. 황산이나 황산나트륨 같은 이런 물이 전기 분해 가능한 그런 약간의 전해질을 타고 전기 분해 시키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은 일단은 화학원에서 필요하진 않은 부분입니다. 화학 투정도에서 필요한 내용이에요.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여러분한테 별도로 다시 한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극은 전기 분해라는 게 뭡니까 하면 원소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H2O 물에서 상대적으로 전자를 좀 더 많이 끌고 있는 놈이 누굽니까 하면 산소예요. 물의 산소가 전자를 뺏기고 그렇게 해서 원소가 되는 게 플라그에서 일어나야 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물에서 산소를 뽑아내니까 H 플러스가 남겠네요. 필요하다면 전자를 뺐다는 뜻이 뭐다? 산화요 환원이요? 산화되고 있습니다. 물에 있는 산소를 산화시켰습니다. 전자를 뺐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은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H2O의 상대적으로 플러스 파트가 누굽니까 하면 수소죠. 수소가 전자를 얻어서 역시 원소 물질로 만드는 과정이 물이 전기분해예요. 그래서 H2O 물에서 원소 물질로 수소를 뽑아내는데요. 그렇게 하면 산소의 투마이스가 나와야 돼요. 문제는 얘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O2가 아니라 OH-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 쓴다면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전자 두 개를 먹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전자를 먹는다고요? 산화요 환원이요? 환원 되겠습니다. 전자를 내놓는 산화, 전자를 얻어먹는 환원.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손펴면 되겠습니까 하는데 여기는 전자를 몇 개 썼지? 4개 썼어요. 여기 전자를 몇 개 썼다고? 2개. 2개 썼어요. 자체로 틀린 건 아니나 4개의 전자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물, 4개의 전자, 2개의 수소, 4개의 수산화요.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14번에 대응시키겠습니다. 원소 A, B로 이루어진 액체 상태 화물 X 전기분해 장치고요. 플라그에서 생성된 기체 A2와 플러스 극에서 생성된 A2와 마이너스 극에서 생성된 기체 B2 그게 부피가 1대 2예요. 1대 2예요. 됐습니까?
질문 보겠습니다. 기억. 뿌라국에서는 했습니다. 전자를 잃는 반응이 일어나요. 뭐라 부른다고? 산화되는 반응이 일어나요. 됐습니까? 이 화물 X는 했습니다. 네, 당연히 물이죠. 화물 X는 물이었습니다. A, B 사이의 결합은 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놈들이 공유 결합하고 있는 거죠. 쌤, 혹시 이온 결합 아닙니까? 기체 상태 A2와 기체 상태 B2가 나왔어요. 비금속이에요. 알겠습니까? 금속이 상온에서 기체 상태에 있을 리는 만무하겠죠. 둘 다 비금속에 공유 결합하는 놈들이에요. 이해됐습니까? A의 성분원소 B였습니다. X A 원자의 개수 A 산소 하나에 그지? 그리고 B 수소 두 개죠. A 한 개, 두 개의 수소 B가 있는 놈이에요. 2라는 비율이 맞죠? 이해됐습니까?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물의 전기분의 이 반응식을 좀 바탕으로 미리 알고 끼워 맞추는 그런 간단한 일이죠. 이 반응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는 과정에서. 이해됐습니까? 수능 와갖고 이제서야 분석한다면 그럼 시간 늦어요. 알겠죠? (14번) 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요? 20번이요. 어? 20번이요. 20번 문제요. 예, 20번은 기체